소이야는 처음부터 불행한 여인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은 한때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선비 출신인 남편 강훈과 결혼했다. 강훈은 학문을 좋아하는 온화한 남자였고 두 사람은 결혼 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냈다. 강훈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를 보내고 소이야는 집안일을 돌보며 살림을 꾸려갔다.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이웃들은 두 사람을 보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강훈이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통증에 강훈은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머리를 저었고 소이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강훈이 병상에 누운 지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의 살림살이도 휘청이기 시작했다. 강훈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이야는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허드레시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잣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옷을 꿰매 품삯을 벌었다. 그녀의 손끝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강훈의 병고 안에 매달렸다. 그러나 강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강훈의 병이 심각하다며 고가의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이야는 고민 끝에 집안에 있던 금반지 하나를 팔아 약값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 났다. 그 후로 소이야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꾼들의 짐을 나르고 밤에는 빈집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다. 강훈은 병상에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이 아내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이 쓸모없는 남편이란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다. 미안하다. 소이얀, 강훈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소이얀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서방님, 힘내세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소이얀의 말에도 강훈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컸다. 자신이 아내의 행복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다. 소이야는 남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헌 옷을 꿰매고 구멍난 문풍지를 막았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싸늘하기만 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강훈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소이얀이 시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고급스러운 가마가 서 있었다. 남자는 소이얀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녀자여, 지금 어찌하여 이런 꼴을 하고 있는가? 이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거리를 헤매다니? 소이얀은 남자의 친절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병이 들어 일을 할 수 없고 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 집에 와서 지내지 않겠나? 내게는 텅 빈 방이 많고 너희 부부가 머물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이야는 망설였다.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훈은 집에서 죽어가고 있고 자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이야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배감이라 불리는 사람일세. 내 집은 저기 높은 언덕 위에 있지. 그리하여 소이얀과 강훈은 배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배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정원은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자랑했다. 집 앞에 서 있던 소이얀과 강훈은 배감의 집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고급스러운 대문과 황금빛 문고리, 세련된 지붕 장식까지.
이곳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공간이었다. 배감은 부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 위로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연꽃들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들이 보였다.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다. 배감은 마당 끝쪽에 자리한 작은 사랑채를 가리켰다. 사랑채는 기와집 본체와는 다소 떨어져 있었고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마루와 창문이 잘 갖춰져 있어 부부가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다. 소이야는 고개를 숙여 배감에게 인사를 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은혜라.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니 내가 부담 가질 것 없다. 배감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천천히 사랑채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이야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따뜻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소이야는 남편을 이불로 덮어주고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강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소이야는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서방님, 이제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으니 조금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나 강훈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소이야나,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 남자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 소이야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서방님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잠시만 이곳에 머물면 돼요. 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이야는 배감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방 청소까지 하면서 배감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배감은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배감은 부엌에서 일하는 소이안을 찾아왔다. 그는 손에 붉은색 비단천을 들고 있었다. 이거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네. 소이안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는 이미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비단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배감은 천을 소이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다. 받아두게. 자네가 매일 집안일을 돕는 것을 보고 내 고마운 마음에 주는 것이니 부담 가질 것 없다네. 소이안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소이야는 비단천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 비단천은 마치 올가미처럼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며칠 후 배감이 소이안을 사랑채로 불렀다. 소이안아,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소이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배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목소리는 낮고 나직했다. 내가 자네 남편을 위해 좋은 의원을 붙여줄 생각이네. 소이안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배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나에게 해줘야 할 일이 있다네. 소이안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배감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쥐어왔다. 내 자식을 하나만 낳아주게. 소이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배감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 뒤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아준다면 자네 남편을 살릴 의원을 붙여주겠네. 소이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감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배감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강하게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소이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감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 자식을 하나만 낳아주게.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쥐어뜯는 듯했다. 소이야는 마루 끝에 앉아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순간 사랑채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이야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남편 강훈이 땀에 젖은 채 이불을 움켜쥐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소이야는 강훈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강훈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소이야나, 나 너무 아프다. 소이야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좋은 의원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서방님 병도 나을 거예요. 하지만 강훈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소이야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동안 너는 내 대신 고생만 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남편이야. 소이야는 고개를 젓고 강훈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아니에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녀 자신에게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다. 강훈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소이야는 강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마루 끝에 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대감의 제안과 남편의 병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면 서방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의 몸을 팔아서까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강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대감의 냉혹한 제안이 뒤섞여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이야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문이 열리고 대감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그는 달빛을 등지고 서서 소이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정은 했는가? 소이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감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입꼬리는 미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자네 남편을 살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네. 소이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대감은 그녀의 침묵을 보고 더욱 다가왔다. 만약 자네가 내 자식을 낳아준다면 나는 자네 남편에게 최고의 의원을 붙여줄 것이고 그가 병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할 걸세. 소이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대감은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자식을 낳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자네 남편의 치료에 신경 쓰지 않을 걸세. 그리고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 그 말은 소이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내 뒤를 이을 아들 하나뿐이네. 그는 소이안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고는 돌아섰다. 결정은 자네에게 달렸네. 하지만 기회는 오래 주지 않을 걸세. 그가 사라진 후 소이야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힘이 빠진 듯했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방님. 그때 강훈이 방 안에서 천천히 기침을 했다. 소이야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다. 강훈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이야나.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소이야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 소리였어요. 강훈은 힘겹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소이야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배감의 제안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이야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배감이 있는 본체로 향했다.
배감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건가?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 강훈의 병든 얼굴만이 떠올랐다. 소이야는 이를 악물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배감이 나타났다. 그는 소이안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결심이 섰나 보군. 소이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배감은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럼 이제 나의 부탁을 들어줄 때가 된 것 같군. 소이안은 눈을 감고 배감의 차가운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소이야는 배감의 방에서 나와 사랑채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마당을 지나며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선택을 떠올렸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듯했지만 강훈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에 버티고 있었다. 사랑채로 돌아오자 강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소이야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라도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훈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서방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다음 날 아침, 배감은 약속대로 마을에서 유명한 의원을 데려왔다. 의원은 강훈의 맥을 짚고 자세히 진찰했다. 배감은 의사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최고의 약을 쓰게. 비용은 내가 모두 대겠네. 의원은 몇 가지 약재를 처방하며 말했다. 병세가 심각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차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체력이 약해져 있으니 영양을 잘 챙겨야 합니다. 배감은 기꺼이 약값을 대며 집안에 식량을 넉넉히 들였다. 소이야는 약을 다려 강훈에게 먹이며 그의 곁을 지켰다. 점차 강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강훈은 잠시나마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이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남편의 건강이 나아질수록 자신이 희생했던 그 밤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매일 남편에게 약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배감은 그런 그녀를 흘끔거리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밤, 강훈은 이불 속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소이야나,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이야는 잠시 멈칫했다.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서방님이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강훈은 소이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소이안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배감이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이안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가? 소이안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배감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짚었다.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게. 내 후계자가 될 테니. 그 말을 남기고 배감은 천천히 본체로 돌아갔다. 소이야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소이야는 갑작스러운 구토감에 휩싸여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허리를 굽히고 헛구역질을 하며 숨을 고르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임신이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겁고 두려운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배감의 후계자가 될 아이, 그러나 자신과 강훈의 아이가 아닌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이야는 배감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다. 배감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고맙네, 소이야나. 자네 덕분에 이제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군.
배감은 곧바로 잔치를 준비하고 집안 하인들에게도 축하를 명했다. 소이야는 본체 안에서 축하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강훈은 사랑채에서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마 후 배감은 소이야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무리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 몸을 아끼게. 집안일은 다른 하인들에게 맡기게나. 소이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배감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강훈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는 그 불안과 의문을 안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소이야는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채에서 허드레시를 하지 않고 본체 안에서 조용히 지내며 태교에 전념했다. 배감은 하루도 빠짐없이 소이안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그의 눈빛은 갈수록 집착과 소유욕으로 가득 찼다. 내 아들이 잘 자라고 있겠지. 배감은 소이안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이안은 몸이 굳어졌다. 그의 말 속에 담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한편 사랑채에 머무는 강훈은 더욱 고립된 기분이었다. 아내가 배감의 본체에 머물며 태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강훈은 어느 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아내가 배감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남편일 줄이야? 그날 밤 강훈은 술에 취해 사랑채에서 나와 본체 앞에서 서성거렸다. 창문 너머로 소이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이 보였다. 강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으로 중얼거렸다. 소이안아,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뒤에서 배감이 나타났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는 강훈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무슨 일인가, 강훈? 강훈은 눈을 치켜뜬 채 배감을 노려보았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우리를 이 집에 들이셨습니까? 배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강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강훈의 어깨를 눌렀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은 순전히 자비심에서 나온 것일세. 자네도 알겠지만 내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강훈은 이를 악물고 배감의 손을 뿌리쳤다. 소이야는 내 아내입니다. 배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 아들일세. 소이안이 낳을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배감을 노려보았지만 배감은 그저 무시하며 등을 돌렸다. 내가 자네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자네는 지금 내가 베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세. 배감은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본체로 사라졌다. 남겨진 강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가슴속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흘러 소이야는 출산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감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최고의 의원과 산타를 불렀다. 본체 안은 출산 준비로 분주해졌고 사랑채에 홀로 남겨진 강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소이야는 출산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은 차디차게 식어갔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서방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몇 시간의 고통 끝에 소이야는 한 아들을 낳았다. 배감은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내 아들이야. 드디어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배감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소이야는 기운이 다 빠진 채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강훈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소이안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소이안아, 괜찮은가? 소이안은 힘겹게 고개를 돌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서방님,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강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배감이 데리고 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이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 그날 밤 배감은 아들을 안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구나. 그러나 사랑채에 남겨진 소이안과 강훈은 고요한 밤하늘 아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저 달빛 아래에서만 메아리쳤다. 시간은 흘러 아들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배감은 아들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다. 그의 집안은 매일같이 축제 같았다. 아들은 배감의 손에서 자라났고 배감은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쥐어주려 했다. 본체는 아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사랑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소이안과 강훈은 아들이 태어난 후 더욱더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다. 배감은 아들을 본체에서 키우기로 했고 소이안은 본체로 들어가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소이안은 밤마다 본체의 아들 방 앞을 서성거렸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손을 입에 대고 억눌린 울음을 삼켰다. 내 아이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한편 배감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는 아들에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히고 최고의 음식만 먹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이안과 강훈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배감에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배감은 새 아내를 맞이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배감에게 충성을 다했다. 배감은 그녀에게도 아들을 낳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배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다. 배감의 새로운 아내는 소이안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소이안의 아들이 배감의 재산을 차지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루는 배감이 외출한 틈을 타 새로운 아내는 소이안을 찾아왔다. 그녀는 소이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로 그 아이의 어미인가? 감히 대감님의 아이를 낳고서도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걸 보니 딱하구나. 소이안은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잊지 마라.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아들이 태어나면 내 아이는 하찮은 존재가 될 거야. 그녀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내 자식이 이 집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어. 그 말은 소이안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새로운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배감은 크게 잔치를 벌였고 모든 하인들에게 상을 내렸다. 본체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배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사랑채의 분위기는 더더욱 음침해졌다. 소이안과 강훈은 잔치 소리를 들으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강훈은 천장만 바라보고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찌 되는 걸까? 소이안은 눈물을 꾹 삼키며 말했다. 서방님, 우리 아이를 뺏기진 않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그날 밤 소이안은 몰래 본체로 향했다. 그녀는 아들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아들의 방 안에서는 새로운 아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무슨 자식이야? 내 어미는 그저 천한 몸뚱이일 뿐이야. 이 집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이안의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녀는 손을 주먹 쥐고 참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새로운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이안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들 보러 왔나?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돌볼 테니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소이안은 두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내는 비웃듯이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이가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니. 그날 밤 소이야는 사랑채로 돌아와 강훈을 깨웠다. 서방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강훈은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딨다고? 대감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이야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이곳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요. 어떻게든 도망가야 해요. 서방님도 아시잖아요. 이곳에 더 있으면 우리 아들은? 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소이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그럼 도망치자. 하지만 우리 둘이만 도망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도 함께 데려가자. 소이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반드시 내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해. 어두운 밤, 소이안과 강훈은 사랑채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떨렸고 눈은 초조하게 문밖을 살폈다. 그동안 쌓였던 물건들은 거의 없었다. 몇 벌의 옷과 겨울을 버틸 이불 한 장이 전부였다. 소이안아, 정말 괜찮겠어? 강훈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소이안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이 매일 밤 울고 있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순간 본체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이안은 이를 악물고 창문 틈새로 본체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배감의 새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소이안의 아들을 쥐어박으며 독서를 퍼붓고 있었다. 내가 무슨 자식이야? 내 어미는 이 집에서 하찮은 몸일 뿐이야. 넌 이 집에서 버려진 거야. 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움츠러들었다. 그의 어린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이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소이안아,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강훈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밤이 깊었고 배감은 외출 중이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거야. 소이안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요. 그들은 몰래 본체로 향했다. 본체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인들은 모두 잠이 든 상태였다. 소이안은 발끝을 세우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아들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이안아, 아들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소이안은 아들을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가 왔어. 이제 우리 이곳을 떠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새어머니가 나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도 함께 있어. 강훈은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참아. 금방 이곳을 벗어날 거야. 그들은 서둘러 본체를 빠져나와 사랑채로 향했다. 소이안은 짐을 챙기고 이불을 두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강훈은 문밖을 조심스레 내다보며 말했다. 이제 뒷문으로 나가자. 앞문은 하인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그들은 뒷마당으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차가웠다. 그 순간 본체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배감의 새 아내였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어디 갔어? 그 계집애가 사라졌어. 소이안은 아들의 입을 막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강훈은 숨을 죽인 채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새 아내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발소리를 내며 본체 쪽으로 사라졌다. 지금이야. 강훈은 소이안의 손을 잡고 빠르게 뒷문으로 달렸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흩날렸다. 하지만 소이야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달리기만 했다.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작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길은 어둡고 험난했다. 아들은 추위에 떨며 울음을 참았다. 강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 앞에 상기슬게 작은 오두막이 있어? 거기서 잠시 숨자. 그들은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 안은 비어 있었고 벽은 달라지고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강훈은 구석에 남아있는 낡은 이불을 펼쳐 아들을 덮어주었다. 소이야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아들은 몸을 떨며 물었다. 엄마, 우리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소이야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야.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대감이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이안, 강훈, 어디 있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고 하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강훈은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숨죽이고 있어. 들키면 끝장이야. 소이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벽에 몸을 웅크렸다. 대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소이야나, 내가 너희를 살려줬는데 이렇게 내 은혜를 저버리다니. 오두막 문 앞에서 대감이 멈춰 섰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횃불이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소이안과 강훈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문이 열리면 그들은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다. 그러나 대감의 발이 문턱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대감은 고개를 돌려 늑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보았다. 하인 중 한 명이 말했다. 대감님, 늑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다. 하지만 이 자들이 도망칠 곳은 없다.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는 하인들을 이끌고 산길을 빠져나갔다. 오두막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이안과 강훈은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듣고서야 긴장을 풀었다. 소이안은 아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딘가 더 멀리 도망쳐야 해. 대감과 그의 하인들이 떠난 뒤 오두막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소이야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떨고 있었다. 강훈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혹시라도 대감이 돌아올까 두리번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새어 들어왔고 아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렸다. 소이야나, 여기에 오래 있을 순 없어.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우리를 찾아낼 거야. 강훈이 말했다. 소이야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더 멀리 가야 해요. 이 마을을 벗어나 다른 마을로 가야 해요. 하지만 강훈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디로? 우리에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아들은 추위에 떨고 있고. 그때 소이안의 눈이 번뜩였다. 산 너머에 있는 송가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친구가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숨겨줄지도 몰라요. 강훈은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하자. 대감이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할 거야. 그들은 허름한 이불을 둘둘 말아 아들을 감싸고 손에 남은 마지막 쌀 한 줌을 보자기에 싸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깊은 산길로 향했다. 밤은 길고 추웠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눈을 깜빡였고
강훈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발 아래에서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쌓인 눈이 발목을 휘감았다. 소이야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송가 마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들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추워. 소이야는 급히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끝에 닿은 아들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서방님, 아들이 열이 나고 있어요. 강훈은 서둘러 아들을 품에 안고 숲속을 두리번거렸다. 이 근처에 쉴 곳이 어디 없을까? 그때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어슴풀에 비쳤다. 강훈은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불빛이 보여. 그들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불빛은 낡은 초가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초가집 앞에는 작은 연못이 얼어붙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훈은 문 앞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나타났다. 그녀는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허리를 하고 있었다. 누구요? 강훈은 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제발, 우리를 잠시만 숨겨주세요. 제 아들이 열이 나고 있습니다. 노파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요. 밤이 너무 춥구나. 소이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따뜻했다. 구들장 위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솥이 끓고 있었다. 노파는 소이안의 아들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이 아이가 무슨 죄길래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가? 소이안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대감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대감이라면 그 잔인한 자 아닌가? 그 자의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친 거요? 소이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아이예요. 제 몸에서 낳은 아이예요. 하지만 대감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고 있었어요. 노파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조용히 있어야 하겠구나. 이 마을 사람들 중에도 대감의 하수인들이 있으니. 그녀는 구들장 위에서 솥을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대야에 담아 아들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들은 흐느적거리며 신음을 흘렸다. 엄마. 소이야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 순간 문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소이안과 강훈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노파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근처에 도망자들이 있다더군. 대감님이 이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또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아이까지 데리고 도망쳤다지? 이 근처에 숨을 곳이 있을까? 노파는 재빨리 소이안과 강훈을 방 한 구석의 땅굴로 안내했다. 여기 들어가. 빨리. 그들은 아들을 품에 안고 땅굴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노파는 서둘러 땅굴 입구에 판자를 덮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다. 집 안으로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노파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할멈, 혹시 이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볼 사람은 이 오랜 뼈밖에 없지? 도망자 같은 건 본 적 없다. 남자들은 한동안 집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발길을 돌렸다. 땅굴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이안과 강훈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노파는 조심스레 땅굴 입구를 열고 그들을 불러냈다. 이제는 여기에도 오래 머물 수 없을 거야? 대감은 반드시 이곳까지 뒤져볼 거다. 소이야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노파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 너머에 있는 원한 마을로 가게. 그곳은 배감도 발을 들이지 못할 곳이야. 그 말에 강훈과 소이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산 너머 원한 마을.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새벽녘, 소이안과 강훈은 아들을 등에 업고 산길을 향해 나아갔다. 노파는 떠나기 전 그들에게 낡은 보자기에 쌓인 말린 식량과 물을 건네주며 속삭였다. 원한 마을까지는 반나절은 걸릴 거다. 그곳에 도착하면 한낮이 될 테니 서두르거라. 소이야는 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배감은 집요한 자다.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조심하거라. 그들은 깊은 산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길은 좁고 험난했으며 눈이 쌓여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졌다. 강훈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고 소이야는 아들을 꽉 끌어안고 그의 체온을 지키려 애썼다. 엄마, 나 너무 추워. 아들은 힘없이 속삭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따뜻한 곳에 도착할 거야. 소이야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강훈이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에서 횃불을 든 배감의 하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이야나, 빨리 숲속으로 숨자. 그들은 재빨리 산길을 벗어나 나무가 올창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 배감 대감님이 반드시 잡아오라고 하셨다. 그들은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아들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참았다. 강훈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았다. 이 근처를 뒤져라. 하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나무 잎사귀를 짓밟으며 다가왔다. 그때 한 하인이 소이안이 숨고 있는 나무 뒤로 다가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발이 소이안의 발 앞에 멈춰 섰다. 소이안은 온몸이 굳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들은 그 순간 작은 신음을 흘렸다. 하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땅을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군. 분명 이 근처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다른 하인이 소리쳤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하인이 고개를 돌리며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소이야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강훈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그들은 다시 산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체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다. 소이야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의 볼을 어루만졌다.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지켜줄게. 마침내 그들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원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훈은 한 노인의 집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길을 잃고 추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머물게 해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그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소이안의 손에 안겨있는 아들의 얼굴을 본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리 들어오게. 그들은 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구들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소이안은 아들을 이불로 덮고 그의 몸을 감쌌다. 아들은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었고 입술은 더욱더 파래졌다. 노인은 따뜻한 물을 담아와 아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었다. 이 아이, 열이 심하구먼. 얼음장처럼 식어있군. 소이야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희 아이를 도와주세요.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느라 너무 오래 추위 속에 있었어요. 노인은 아들의 이마를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는 배감의 아들이지?
소이안과 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감의 소문은 이 마을까지 퍼져 있지. 잔인한 자로 소문이 자자하거든. 소이안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숨겨주세요. 대감은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노인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순 없네. 대감은 마을 곳곳에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있을 테니. 하지만 마을 끝에 사는 김도사라는 자를 찾아가게. 그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을 거야. 소이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노인의 안내에 따라 아들을 등에 업고 다시 마을 끝쪽으로 향했다. 김도사의 집은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저희는 대감의 손을 피해 도망쳐온 자들입니다. 제발 저희를 숨겨주세요. 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을 기른 김도사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맺혀 있었다. 대감의 소나귀를 벗어나고 싶다고 김도사는 소이안과 강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럼 내 말 잘 듣게. 이곳에서 숨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걸세. 소이안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만 무사히 살릴 수 있다면. 김도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좋다. 그럼 내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게. 그것이 끝나면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지. 소이아는 강훈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김도사의 요구가 무엇이든 그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했다. 소이안과 강훈은 김도사의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김도사는 구들장에 앉아 향을 피우며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들은 소이안의 품에 안겨 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너희가 진정 대감의 손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내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김도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훈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도사는 천천히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저주받은 숲이 있지? 그 숲 한가운데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사당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 내 오랜 제자를 찾아오거라. 소이안의 눈이 커졌다. 제자라뇨?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도사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는 내게 빚을 진 자다. 그를 찾아내서 내게로 데려오면 나는 너희를 대감의 눈에서 숨겨줄 은신처를 마련해주겠다. 강훈은 땀을 닦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 숲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신이든 아니든 그곳에 들어가야만 한다. 내 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는 대감의 하수인들에게 들키고 말 거야. 소이아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은 고열로 인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강훈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야 해요. 강훈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나 소이아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서방님은 아들 곁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는 서방님이 아니면 안 돼요. 강훈은 놀란 표정으로 소이안을 바라보았다. 소이안아, 하지만 그곳은 위험해. 소이안은 눈빛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김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밤이 되기 전에 떠나거라. 그 숲은 해가 지면 더욱 위험해지니.
소이야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강훈의 손을 꼭 잡았다. 서방님, 제발 우리 아들을 잘 지켜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강훈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꼭 돌아와. 소이야는 단단히 이불을 두르고 폐사당이 있는 숲으로 향했다. 산길은 어두웠고 나무들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며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산길을 걸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나무들이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소이야는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어? 숲의 중앙에 다다르자 폐사당이 나타났다. 사당은 오래된 나무와 이끼로 덮여 있었고 문은 썩어 반쯤 열려 있었다. 소이야는 침을 삼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에 커다란 향로가 놓여 있었다. 향로 주위에는 기이한 그림과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소이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산발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누구냐? 그 남자는 흐릿한 눈빛으로 소이야를 바라보았다. 소이야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는 김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김도사에게서 벗어나려다 이곳에 갇힌 몸이니까. 소이야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부탁이에요. 저희 아들이 대감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남자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나를 묶고 있는 이 부적들을 떼어내지 않는 한 나는 나갈 수 없다. 소이야는 그의 말을 듣고는 서둘러 향로 주변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부적들이 떨어질 때마다 사당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부적을 떼어내자 남자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군.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소이야는 그의 손을 잡고 사당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며 배감의 하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이야나, 여기 있다. 하인들의 외침이 숲을 가득 메웠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소이야를 끌어당겼다. 어서 이리로 와. 그들은 서둘러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소이야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의 뒤에서 하인들은 사당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감님이 이곳까지 뒤지라고 하셨다. 사당 안을 샅샅이 뒤져라. 소이야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그녀를 껴안고 속삭였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김도사에게 가면 너희 가족을 숨겨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소이야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손을 잡았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김도사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